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4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1교시에 이어서 가설의 개념, 특성, 종류, 또 변수의 의미, 종류, 변수 간의 관계, 또 가설하고 변수에 대해서 연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연구 주제와의 선정과 조사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주차 1교시 때 가설 앞부분 하다 마무리됐는데, 자, 가설 중에 가설의 종류 중에 이제 연구가설, 연가설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이 두 개는 앞으로 검증, 경험적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연구가설은 같은 말이 실험가설, 대립가설 같은 말입니다. 연가설은 귀무가설 같은 말, 통계적 가설 같은 말. 어쨌든 연구가설은 뭐냐?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또는 변수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연구가설이겠죠. 그래서 연구가설은 뭐 x는 y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 거죠. 연가설은 두 개 이상의 모집단 변수 간의 관계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 그래서 귀무가설은 x는 y와 관계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연가설은 왜 만드냐?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연가설은 말 그대로 차이가 없음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 바로 연가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수인데,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 속한 거냐면은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이미지, 뭐 인식, 뭐 이런 거로 사용을 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를 추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관념적인 것인데, 이 개념은 결국 특정 대상의 속성, 이런 것을 추상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뭐 사회 정의나 사랑, 이런 것 직접 관찰할 수 없거나, 뭐 지체장애나 나무와 같이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은 변수 플러스 상수다. 개념의 정의를 쉽게 얘기하면 변수 플러스 상수다. 상수는 뭐 1차 함수에서 배웠죠. 변하지 않는 것.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래서 변수는 말 그대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개념이 성이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개념을 변수로 나타내는 게 성별이겠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가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변수가 되는 거고 성별이 변수가 되는 거고, 상수는 가형, 나형, 다형.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이해할 때 어떤 개념 속에 변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제 상수는 이해됐고, 개념도 이해됐습니다. 그럼 변수는 뭐냐? 그죠? 변수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물건, 사건 등의 특성, 속성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의 특징. 근데 변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성이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 변수라고 하는 거죠. 성별, 남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상수지만 성별 자체의 의미는 변수가 되겠죠.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니까. 또 지역사회복지관의 유형이 변수가 되겠죠. 가형, 나형, 다형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별,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 그것을
변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조작적 정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의 관계는 결국 범주가 한 가지뿐이거나 결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겁니다. 범주가 한 가지야,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두 가지 이상.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쓰죠. 변수란 말 그대로 변하는 수인데 한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근데 약간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업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썼을 때 종속 변수는 실업이죠, 실업. 그리고 분석 단위는 개인, 즉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이렇게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종류. 변수의 종류는 크게 변수는 그 속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냥 8가지만 간략히 일단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변수가 8가지 독종, 매조, 업의 통선, 그래가지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이렇게 4개 하고 또 그 다음에 억압변수, 외생변수, 통합변수, 통제변수, 선행변수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떤 변수의 어떤 기능적인 관점에 따른 거죠. 그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변수의 기본적인 것은 변수의 속성에 따른 거예요. 속성에 따라서 면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 여기 4가지가 이제 속성에 따른 변수인데 요거는 이제 측정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변수란 개념이 속성에 따라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제 연속성에 따라서 연속 변수, 비연속 변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비연속 변수가 이제 2, 3변수, 불연속 변수 이런 거죠. 연속 변수에는 등간, 비율 변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뭐 억압 변수, 외생 변수, 통제 변수, 선행 변수 이런 거 이제 8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변수가 헷갈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변수의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이다. 알겠죠? 나머지 이제 속성 뭐 이런 것들은 또 측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기능에 따른 어떤 기능이 역할이겠죠. 역할에 따른 게 바로 이제 독립변수 첫 번째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변수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는 변수. 독립변수.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변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말 그대로 원인 변수, 설명 변수 같은 말입니다. 시간상으로 먼저 발생하는 속성을 지닌 변수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그 영향을 주는 쪽이죠.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심지어 예측 변수도 다 독립 변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속 변수의 결과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면 예측 변수, 설명하면 설명 변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 변수. 그래서 실험 할 때 뭐 실험을 처치한다, 실험에 자극을 준다. 이게 다 독립 변수에 해당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뭐 중학생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과 수준은 낮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두면 독립 변수가 뭐겠어요? 학업 성적이 되겠죠. 학업 성적이 낮대. 이렇게 가설을 측정 낮아. 그러면 적응을 못할 것이다. 학업 성적이 높대. 그러면 학교 적응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학업 성적이겠죠. 학업 성적. 그죠? 이게 이제 독립 변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종속 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 결과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로 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학생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이 낮을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가 뭐예요? 독립변수는 학교 생활 학업 성적이 되겠고, 그죠? 적응 수준이 바로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매일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매개변수, 조절변수부터가 조금 새롭죠. 매개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하고 종립변수 딱 중간에 위치해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결과가 됨과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게 매개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개변수는 어쩔 때 쓰냐면 독립변수의 결과인 매개변수는 변화가 가능해야 되고, 또 매개변수의 결과인 종속변수도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매개변수를 통해서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매개변수인데, 그 매개변수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업무 자율성은 자아실현 충족을 높이고, 또 높아진 자아 충족은 업무 능률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매개 변수, 그죠? 이 중간에 껴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매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A가 독립변수고 B가 종속변수다. 중간에 C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직업상담사가, 그죠? 어떤 취업률에 연관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상담이 독립변수야. 그 결과가 취업률이 종속변수야. 근데 중간에 취업 동기라든지 취업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취업률이. 그래서 그때 말한 취업 동기나 취업 능력이 매개변수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있겠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어떤 나라에 따라서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는 학업 성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야. 그럼 우월한 유전자와 어떤 학습 역량이 뒷받침되니까 학업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매개 변수가 딱 등장합니다. 성취 욕구. 성취 욕구가 강하면 또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학업 성적이 또 다 높은 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성취 욕구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뭐냐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조절 변수는 뭐가 있냐면 개념 자체가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조절을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그냥 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중간에 위치해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의 원인이 되는 아주 약간 심플한데, 조절 변수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앞으로 돌렸다 뒤로 조절한다는 얘기죠. 크기를. 그러다 보니까 크기에 관계된 거야. 그래서 조절 변수가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절 변수.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받은 전문가의 어떤 사회적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완화해 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외상 경험, 그건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근데 중간에 사회적 지지가 딱 꼈죠. 그래서 청소년이 받은 전문가한테 이제 사회적 지지를 받았어. 그 사회적 지지가 외상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을 때 결국 여기서 조절 변수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 증가와 감소, 크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조절 변수다. 조절 변수. 조절 변수, 그러니까 조절 변수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말이 또 조건 변수예요. 조건 변수. 그러니까 A라는 독립 변수와 B라는 종속 변수의 관계가 어떤 제 3의 변수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된다면 이러한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제3의 변수가 A와 B의 관계를 조건화시킨다고 해서 바로 조건 변수, 조절 변수. 조자는 같이 들어가죠? 조절 변수, 조건 변수.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의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연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조절 변수예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의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경제 여건에 따라 그 복지 정책의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면 경제 여건이 조절 변수죠. 또 하나 예를 든 게 이거죠.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부유하거나 빈약함에 따라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면 경제 여건 자체가 조절 변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절 변수는 크기, 어떤 관계의 크기를 조절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변수가 바로 조절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 변수. 선행 변수는 좀 답이 나와 있죠. 제목에 인과관계에서 독립 변수 앞에서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선행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보다 더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선행 변수의 어떤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독립 변수를 만약에 통제를 한다면 선행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선행 변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독립 변수보다 먼저 발생된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지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행 변수가 통제가 됐어. 통제가 되더라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는 돼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만약에 통제가 되면 또 선행 변수는 종속 변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행 변수는 개념이 좀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외생 변수. 외생 변수. 약간 이제 그 조절 변수, 조절 변수, 뭐 우리가 배웠던 조절 변수하고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또 외생 변수, 억압 변수, 통제 변수는 약간 비슷한 식구들인데 이 외생 변수 개념이 뭐냐면 외생 변수 말 그대로 외적 변수, 뭐 외제 변수 이런 말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의 개념은 어떤 관찰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만드는 어떤 제3의 변수가 외생. 다른 쪽에서 생겼다. 외생 변수입니다. 이 외생 변수는 예를 들어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소방수 한번 연결해 볼까요? A가 독립변수고 B가 종속변수야. 그래서 이거죠. 동원된 소방차의 수가, 그죠? A가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피해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게 종속변수입니다. 근데 외생변수가 C야. 중간에 꼈어요. 그게 화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화재 규모에 따라서 동원된 소방차의 수라든지 피해액의 크고 작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외생변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인과관계는 없어요. 화재 규모는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는 없어. 왜냐면 소방차의 수로도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데 두 변수 간에 인과가 있는 것 좀 일단 보여. 화재 규모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대. 그래서 제3의 변수가 바로 이제 화재 규모,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어떤 권력이라는 외생 변수를 썼을 경우에 폭력에 대한 권력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바로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이론을 검증합니다. 폭력에 따른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권력이라는 외생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폭력에 대한 권력 이론이라고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 연구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또 이제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가 가식적입니다. 허위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가식적인 관계임을 밝히기 위해서 통제돼야 하는 제세의 변수를 바로 외생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종속 변수에 미치는 변수가 바로 외생 변수다, 외적 변수다, 외제 변수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동물원의 크기가 독립 변수입니다. 동물원이 클수록 어떤 종속 변수가 범죄율로 본다면 B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도시의 크기를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외생 변수가 되겠죠. 뭐 독립 변수를 만약에 가족 붕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종속 변수는 B는 청소년 비행이야. 근데 중간에 딱히 소득이 딱 들어가면은 인과관계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소득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 가족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외생 변수가 뭐 화재 규모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도시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생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억압 변수. 억압 변수의 개념은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또 이거는 존재합니다. 억압 변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가식적인 연관계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바로 억압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억압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정적, 플러스 관계가 있고 또 다른 변수의 관계에서는 부적, 마이너스 관계를 보일 때 이걸 억압 변수라고 하는데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억압 변수를 통제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건강 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억압 변수인 연령이 이들 사이에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 수준이 낮고 부적 관계죠.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늘어나겠죠. 정적 관계. 그래서 이때 억압 변수인 그 연령, 나이를 딱 통제해 버린다면 연령대별로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바로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건강 수준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겠죠. 그게 이제 억압 변수. 억압 변수는 억제 변수라는 같은 말을 쓰는데 뭐 하나의 변수와는 긍정인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의 변수와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 둘 간의 관계를 막 이렇게 누르는 변수를 이제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본래 관계가 있는데 어떤 제3의 특정 변수의 작용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3의 특정 변수를 만약에 통제하면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제3의 특정 변수가 바로 억압변수다. 억압변수의 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교육과 어떤 소득 수준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낮은 연령은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죠? 근데 소득 수준은 또 끌어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연령은 소득을 끌어올리지만 나이가 올라갈수록 직급이 올라가고 안정적이니까요. 근데 교육 수준을 끌어내린다. 이때 연령, 억압변수를 연령이 억압변수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연령을 통제하지 않고 교육 수준하고 소득 수준을 살펴본다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억압변수에 대한 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개념이 뭐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라든지 조절변수라든지 외생변수라든지 억압변수라든지 어떤 이러한 제3의 변수 중 연구 설계에서 연구자가 통제하려는 변수를 말하는 게 바로 통제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중에서 연구 설계에서 연구자가 통제하려고 하는 변수가 바로 통제변수다. 통제변수. 그러니까 제3의 요인, 변수들이죠. 제3의 요인들을 통제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제3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변수는 결국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가 바로 통제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변수에는 뭐 외생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억압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변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결국 조사 분석에서 포함된다면 통제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조절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둘씩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개념에는 크게 변수하고 상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는 또다시 속성에 따라서 명목변수, 서열변수, 등간변수, 비율변수가 있고, 또 변수는 또 연속성에 따라서 연속변수, 비연속변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변수는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억압변수, 통제변수, 외생변수, 수행변수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8가지 변수의 기능에 따른 종류를 배웠는데, 그래서 변수를 또 분리한다면 크게 연속변수, 이산변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변수는 말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간변수, 비율변수가 연속변수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변수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미 변수라 그래가지고 0, 1로 설정하는 게 더미 변수하고 뭐 2, 3변수는 더미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수는 이제 지금 나왔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뭐 속성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연속성에 따라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변수 그러면 연속 변수, 이산 변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볼 때 정리할 수 있고 그 통제 변수 안에 매개 변수, 외생 변수, 억압 변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가 이래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에는 변수하고 상수로 나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 변수는 변하는데 2가지 이상.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연속 변수, 떨어져 있으면 이산 변수.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변수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3개가 있는데 이 통제 변수 안에 오늘 배웠던 매개 변수, 외생 변수, 억압 변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자, 이것으로 4주차 2교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